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3단원 원의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1번처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형태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죠. 자, 그럼 바로 적어보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 중심에 2,1이 되도록 세우고요. 우변에 들어갈 것은 반지름의 제곱이죠. 자, 그럼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일단은 원의 중심이 되는 A, B의 중점을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자, 중점 먼저 구해보면 A, B의 중점 M이라고 해볼까요? 자, M의 중점을 먼저 구해보면 두 개의 좌표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자, X좌표의 평균 내면은 1이고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Y좌표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3입니다. 즉 중심이 1,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AM의 길이만 구해보면 반지름이 되겠죠. M이 중심이니까. 자, 그럼 AM의 길이 구해보면 루트 9 더하기 X좌표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의 제곱, 루트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점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인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번에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자, 세 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보다는 일단 원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원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알 때는 이 2차 방정식에 0,0, 0,4, 3,3을 지나도록 모두 대입해서 성립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낫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고요. 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서 세 점을 대입해서 풀면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풀기가 조금 까다롭지만 이 원의 방정식이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워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연립방정식이 나오긴 하지만 차수가 1차인 연립방정식이 나와서 이 방법이 조금 더 계산하기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0,0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y 모두 날아가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c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0,4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16 더하기 0,4 대입하면 4b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값 마이너스 4라는 거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3,3 대입하면 9 더하기 9,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지난 원을 계산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적을 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드러나게끔 적으니까 다음과 같은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고쳐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1, 4로 나오는 상수항 더해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원이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이 아닌 형태로 전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방금 했듯이 원의 방정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서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x제곱 더하기 8x라는 항이 나오도록 완전제곱식 구성하면 절반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y쪽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춰보면 원래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상수는 더하기 16입니다. 플러스 16이 원래 이렇게 필요했었어요. 그 다음에 y쪽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상수가 더하기 9입니다. 자, 근데 좌변에만 16과 9를 더할 수는 없으니 우변에도 16과 9를 이렇게 한 번에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변이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중심의 좌표 구해보면 중심은 마이너스 4,3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 25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A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는 3, 반지름 R은 5가 되겠네요. 자,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은 4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는 판별식으로도 우리가 풀 수 있고요. 판별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 또는 거리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었죠. 자, 저는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원과 직선이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 직선이 만약 두 점에서 만난다면, 1번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중심은 0,0이고, 그리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중심과 직선 2x-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풀게요. 자, 거리를 편의상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d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하면 5분의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 0,0 직선식에 대입하면 절대값 k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트 5분의 절대값 k라는 것이 이 거리가 반지름인, 지금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지름은 2루트입니다. 루트 8이니까. 그래서 2루트 2라는 이 값과 이 루트 5분의 절대값 k라는 이 값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가 결정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거리가 더 짧으면, 즉 반지름이 더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인 2루트 2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럼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작다라는 것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2루트 10보다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10 사이에 들어와야 원점으로부터 k까지의 거리가, 즉 절대값이 2루트 10보다 작겠죠. 자, 그럼 2번입니다. 이번에는 접한다라는 것은 반지름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따라서 절대값 k가 2루트 10과 같아야 합니다. 즉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k값 나오겠죠. 자, 3번은 이번에는 거리가 더 반지름보다 크면 이제 만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렇죠? 직선과 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럼 따라서 k가 2루트 10보다 크거나 또는 아니면 k가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은 경우가 바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원 위에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가장 사실 쉽죠. 자, 중심이 원점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공식을 이용하면 x1x 그 다음에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 바로 적용해 보면요. x 대신에 하나 x좌표 하나 대입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하나에 3 하나 대입하면 3y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공식을 이용하면 답이 나오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상태로는 반지름이 나타나지 않으니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자, x랑 y끼리 먼저 항을 좀 고쳐보고요. 상수항 2k는 먼저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 절반의 제곱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추겠습니다. 자, 상수항 맞추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인 원래 플러스 9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y쪽은 플러스 4가 필요했죠. 그래서 따라서 우변에도 똑같이 9 더하기 4인 13을 더해주면 이제 식이 원래 식과 같도록 유지가 되고요. 자, 그럼 중심의 좌표가 3,-2고 우리가 궁금했던 건 반지름이죠. 그렇죠?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반지름이 2 이상이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3, 즉 반지름의 제곱은 4 이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풀어보면 2k가 9 이하니까 k는 2분의 9, 즉 4.5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보면 k는 1, 2, 3, 4 이렇게 가능하죠. 따라서 4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 A와 B에 대해서 AP 대 BP의 길이의 B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P까지의 거리가 2대 1 비율을 만족하는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이 점 P가 어떤 도형 위의 점인지 그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AP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면요. AP의 길이는 x, y로부터 2, 1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x-2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BP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해보면 x 플러스 4의 제곱, x 좌표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AP 대 BP가 2대 1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례식을 세워보면 AP의 길이가 BP 길이의 2배다. 이렇게 비례식을 등식으로 고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AP의 길이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배의 BP의 길이의 제곱, BP의 길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변 제곱하면 x-2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하면 4배의 x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4배의 y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모두 좀 정리를 해야겠죠. 싹 다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4배의 x제곱, 그 다음에 8x의 4배니까 32x, 그 다음에 16 곱하기 4하면 64, 그 다음에 4y제곱, 그 다음에 4, 4, 16y, 4, 4,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모든 식을 우변으로 싹 이항해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4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6x,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이따가 계산할게요. 3y제곱 더하기 18y, 그 다음에 상수항 모두 모아서 계산하면 80에서 5가 빠지니까 더하기 75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개수 모두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눌게요. 자, 양변 3으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12x,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25는 0 이렇게 나오고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원의 방정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x 더하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36 더하기 9 계산하면 계산 생략할게요. 우변이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점 P, 즉 x, y가 성립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바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루트 20, 즉 2루트 5가 반지름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6번 문제, 사실 이 도형이 있죠. 어떤 두 개의 주어진 점이 있고요. 이 두 개의 점으로부터 2,1이 되도록 하는 이 점이 그리는 원, 이 원에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원은 이름이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부르고요. 유명한 도형이에요. 어떤 두 지점이 있고 A, B라는 두 지점이 있고 이 두 지점으로부터 2대 1, 이 두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점을 모두 찍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 상에서는 2대 1이 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있겠고요. 또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도 거리가 2대 1이겠죠. 그쵸? 근데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이니까 이 내분점 P1, 뭐 외분점 P2라고 해보면 이 내분점, 외분점 뿐만 아니라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모두 모으면 놀랍게도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이 그 예시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분점과 외분점 좌표 계산해 보면요. 지금 이 중심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P1과 P2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한다라는 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중심이 y는 x-2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점이 3,-1을 지날 때 원의 반지름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y축에 접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다 라는 걸로부터 중심의 좌표를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를 y는 x-2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a, a-2 라고 미지수를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림을 좀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원이 y축에 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런 식으로 y축 오른쪽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중심이 a, a-2니까 반지름을 계산을 해보면 y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이 y축으로부터 똑바로 오른쪽으로 수직으로, 즉 중심의 x좌표만큼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원이 y축 왼쪽에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 지금 a, a-2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지금 x좌표가 음수겠죠. 이런 경우에는 즉 반지름이 -a가 될 겁니다. 그쵸? y축으로부터 왼쪽으로 a만큼 간 거니까.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은 y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접하든 왼쪽에 접하든 상관없이 바로 이 중심의 x좌표, 이 x좌표의 절대값이 얘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x좌표가 3이면 y축으로부터 오른쪽으로의 3만큼, 즉 반지름이 3인 거고요. 중심이 -3, 몇이다 이러면은 역시 y축의 왼쪽으로 3만큼 간 거니까 반지름이 똑같이 3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지금 알 수 없으니 이 반지름의 길이를 절대값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이 a, 그 다음에 a-2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식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절대값 a니까 절대값 a의 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원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원이 3,-1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x의 3, y의 2, -2죠. -2 들어가면 a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a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고요. 그러면 3-a의 제곱이 0이라는 거니까 a는 3이네요. 3. 즉 중심의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반지름은 절대값 a였으니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라 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든 반지름이든 나타내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이 식을 고쳐야겠죠. 자, 그럼 x는 x끼리 모아보고요. y는 y끼리.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은 지금 a가 상수이기 때문에 5변으로 모두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8a 제곱, -6a 더하기 9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추겠습니다. 자, 상수항 맞추면 완전 제곱식에 필요했던 상수는 더하기 a제곱, y쪽은 더하기 4a 제곱이 필요했죠. 즉 a제곱과 4a 제곱을 더한 5a 제곱이 양변에 더해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변이 -3a 제곱, -6a 더하기 9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의 넓이가, 즉 우변이, 원의 방정식에서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죠? 반지름의 제곱, 즉 우변이 최대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최대가 되기 위한 a 값을 구해보면, 즉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죠. 이 2차식이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역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자, 그럼 식 계산해보면 더하기 12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a에 대한 2차 함수가 꼭지점이 -1, 12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a가 -1일 때 최대값 12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즉 따라서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 a 값은 바로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중심의 좌표를 결정해봐라 라고 했으니 지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2a였죠. 즉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아까 7번 문제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뭐 1,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모두 가능할 겁니다. 자, 그때마다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라는 것은 역시 x축까지 y축까지 거리, 즉 예를 들어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이 a와 b라는 값이 모두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려면 바로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r, r 또는 2, 4분면에 접하고 있으면 뭐 마이너스 r, r 이런 식으로 좌표의 절대값이 모두 반지름과 같아야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1, 4분면에 접하거나 이렇게 접해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텐데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지날 수가 없겠죠. 즉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원은 분명히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지나야 하니 3,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원이 엄청 커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거나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게 될 겁니다. 즉 따라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은 바로 이렇게 3,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3, 4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하니까 원의 중심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중심의 좌표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세워보면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반지름 r의 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겠고요. 이 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지나야 합니다. 식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자, 식 계산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 계산하면 2r제곱, 여기 앞에서부터 계산할게요.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 자, 그러면 식 계산하면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즉 r-1과 r-5의 곱이 0이니까 r은 1이 되거나 또는 r은 5가 됩니다. 두 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이제 r은 1 또는 r은 5 이렇게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이 두 개죠. 첫 번째 r이 1일 때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1의 제곱이 1이다. 또는 r이 5일 때 x 더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5의 제곱, 얘가 5, 25다.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또 나왔죠. 원 위에서의 접선입니다. 자, 그럼 원 위에서의 접선은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거죠. 그럼 x 더하기 2y는 5라는 접선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접선이 뭐라 그랬냐? 이 접선이 새로운 다른 원과 접한대요. 자, 접한다라는 것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A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즉 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원의 방정식,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3의 제곱, y-2의 제곱, 그 다음에 a는 우변으로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a이고요. 상수항은 9 더하기 4니까 13 이렇게 맞춰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2y-5라는 이 직선과 얘와 중심 마이너스 3,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겠죠? 지금 반지름이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13입니다. 자, 그럼 식 세워볼게요. 루트 5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1 더하기 4니까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반지름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13과 같다. 자, 그러면 식 계산해보면 분자가 지금 4가 나오죠. 4. 그래서 4 루트 5분의 4가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13과 같아야 합니다. 자, 양변 제곱해볼까요? 자, 양변 제곱하면 5분의 16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3. 그럼 a 값 계산하면 5분의 13 곱하기 5는 65죠. 65에서 16 빼볼까요? 그러면은 5분의 49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죠. 원 밖에 4,3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원 밖에서 접선을 그릴 때는요, 조심해야 할 게 그 두 개의 접선 중에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접선이 있는가를 꼭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지금 반지름 3짜리가 있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4,3이 어디 있냐면 지금 4,3 이쪽에 있죠. 4,3. 근데 지금 반지름이 3이다 보니까 이 4,3에서 접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다행히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은 없지만 일단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 m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듯이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을 구해보라 라는 것은 바로 이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 밖에서의 접선은 보통 이제 접점 x1, y1 이렇게 접점을 잡아서 접점에서의 접선이 4,3을 지난다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저는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4,3을 지나는 이 접선과 원의 중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다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4,3을 지나도록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그럼 y-3은 기울기 m이라고 해보면 x-4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하면 m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은 0 이라는 접선과 얘와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다 라는 거죠. 반지름 3과 같다.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0,0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의 절대값 이것이 바로 반지름 길이 3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m 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분모 우변으로 넘기고요. 양변 통째로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16m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9는 9m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좌변으로씩 이항해보면 7m제곱 마이너스 24m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m 곱하기 7m 마이너스 24가 0이니까 어떻게 나오냐? 기울기가 0이거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0이거나 7분의 24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가 0인 게 왜 나오나요? 아까 그림에서 여기 확인했죠? 기울기가 0인 접선 나올 거라고 이미 예상했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니까 바로 정답은 7분의 24, 즉 P분의 Q가 7분의 2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P는 7이고요. Q는 24니까 P 더하기 Q는 3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 밖에서 그은 접선도 이렇게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과 y축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어요. 그때 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계산해보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k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k 상수항 맞추면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것이 중심의 좌표가 2,-1이거든요. 그럼 y축이 분명 이렇게 그려질 테고 2,-1이라는 중심은 y축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2,-1 근데 y축과 만난대요. y축과 두 점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만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그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이 AB 사이의 거리, 즉 원 입장에서는 현이 되는 거죠. 현 AB의 길이가 6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은 현을 수직 2등분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점을 M이라고 해볼까요? AM의 길이는 3이 되겠죠? 3.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이 밑변의 길이 중심으로부터 M까지의 거리는 Y축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지금 Y축으로부터 이만큼 중심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중심의 X좌표가 2니까
그쵸?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높이가 3이고요. 밑변이 2입니다. 그럼 빗변, 즉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자, 반지름 계산하면 루트 3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3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한 원의 방정식에서 우변이 마이너스 k 더하기 5입니다. 즉 마이너스 k 더하기 5는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래서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두 점 또는 어떤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은 이렇게 현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의 성질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랑 그리고 직선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만드는데 그때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래요. 일단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x-4루트2는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4루트2로 꽤나 작죠. 지금 반지름이 2인 것에 비해서 꽤나 작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지금 직선 x-4루트2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 원 위에 점 A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서 두 개의 점을 잡습니다. 자, 근데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정삼각형이 돼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잡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 잡으면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서 그 넓이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정삼각형이 아마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정삼각형은 각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높이가 최대가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이게 두 개의 점의 좌표가 잡히고요. 그러면은 정삼각형이 되는 순간은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점을 하나 잡으면 이 높이를 갖는 정삼각형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즉 높이가 결정되면 정삼각형이 알아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높이가 가장 길 때 바로 넓이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러면 높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 A라는 점으로부터 바로 이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즉 이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삼각형 입장에선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원 위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가장 작은지 최소가 되는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클 때 최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최대는 바로 이렇게 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원 위에 어떤 점에서 그었을 때 가장 직선까지 멀까요? 바로 이 원의 중심을 연장시켜서 바로 이 지점이 A라는 점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지점이 직선까지 가장 먼 거리가 될 것입니다. 원 위의 점으로부터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높이가 긴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반면에 가장 짧은 정삼각형은 반대로 이쪽 직선과 가까운 쪽에 원으로부터 수선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과 원이 만나는 직선과 가까운 쪽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의 최소가 될 겁니다. 저는 각각 최대와 최소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최대일 때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점 A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반지름이 2인 건 아닐까요?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것이 정삼각형 높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0,0으로부터 0,0과 원의 중심이죠. 중심과 직선 x-y-4루트2는 0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루트2니까 4가 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은 그림에 표시해보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4입니다.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될 때는 4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한 6이 높이가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가 되는 상황을 그려보면요. 최대가 되는 상황은 정삼각형이 있을 때 높이가 6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높이가 6이면은 밑변을 수직 2등분 하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6이 되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죠. 6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즉 밑변은 11을 루트 3으로 나눈 4루트 3이 바로 즉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12루트 3이 바로 이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최소가 될 때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바로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로부터 반지름을 2를 제외한 바로 거리가 2가 되는 그 지점이 높이가 될 때입니다. 정삼각형의 높이가 2가 될 때 바로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도 구해보면 한 변의 요 정삼각형의 밑변이 2등분된 요 지점이 2를 그리고 다시 그릴게요. 네, 2를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그럼 넓이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루트 3분의 4가 될 것이고 높이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는 12루트 3, 최소는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때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냐. 바로 최대 최소가 되는 지점은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을 더하고 뺀 지점이 각각 최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랬을 때 m과 n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원이 나와 있는데 좌표표면 위에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3이고요. 중심은 원점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반지름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여기 첫 번째 원이 x축과 만나는 이 지점이 중심이 돼요. 마이너스 3,0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2가 되는 점입니다. 원입니다. 그래서 작은 원이 되겠죠? 자, 근데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이 두 개의 원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면 동시에 접하도록 해야 되니까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x절편을 가지면서 아래쪽으로 접하는 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분명 두 개의 접선은 같은 x절편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색 원의 반지름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원의 반지름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x절편을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k라고 해보면 지금 그림상에서 직각삼각형이 두 개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기 2짜리를 한 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과 3짜리 반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이죠. 닮음비도 2대 3입니다. 각각 원의 반지름 2대 3이 닮음비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먼저 k값 x절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파란색 직각삼각형이 서로 지금 닮음인 상태인 겁니다. 닮음비가 2대 3인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빗변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 작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작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고요. 그 다음에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대 3 닮음비를 만족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2k입니다. 그럼 k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접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좀 세워볼게요.
반지름 x 절편을 마이너스 9, 즉 마이너스 9, 0을 지나도록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9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n 값이, 즉 y 절편이 9m이 된다는 걸 일단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이 된다, 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걸 이용해서 m 값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선식 mx 마이너스 y 더하기 9m은 0이고요. 이 직선과 빨간색 원으로 할게요. 파란색 원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원 0,0 사이의 거리가 파란색 원 반지름 3이랑 같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9m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얘가 3이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 9m이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 3으로 먼저 나눠볼까요? 그럼 3m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9m제곱이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8m제곱이 1이니까 m제곱은 8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볼까요?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는 풀마 루트 8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32mn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n 값이 9m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32 곱하기 9 곱하기 m제곱이죠. 근데 m제곱이 지금 몇이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94,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일단 조건을 하나 구했고요. 마이너스 9,0을 지난다. 그 다음에 접선,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m값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3단원 원의 방정식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